세 번째 공통질문은 안성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성의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은 1911억 원으로 우리 안성시 예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는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질문 역시 후보자들께서 대책을 말씀하실 때 안성의 예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석재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복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참 어려운 노인, 또 아동, 장애우, 또 여성, 또 청년, 다문화 가정의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공정한 원칙과 꼭 필요한 순서에 맞게 마련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든든한 안성시를 만드는 두 축이 사회복지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가스 공급 같은 생활 편의 분야도 에너지 복지 개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이 안성시 전체 예산의 3.3%에 달하는 1982억 원인데도 시민들은 느끼는 체감복지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천수답 복지에 있다고 봅니다. 생산적 복지, 건설적 복지, 기부 문화가 더해져야 바람직한 복지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기반 조성에도 힘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동현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안성의 복지의 예산이 1911억 26.1%에 달합니다. 안성시 총예산이 올해 7,320억입니다.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은 낮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안성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늘려야 되겠고,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 또한 아동 청소년, 또 장애 아동 여러 복지 분야에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안성시 예산을 저소득층이나 특히 우리 장애나 아동들에게, 청소년에게 복지를 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성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안성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다가오는 스타필드의 예산도 1년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예산 규모가 늘어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에 많은 할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이경입니다. 사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성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청소년 그리고 조선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예산도 미미하여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공약으로 아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 인구입니다. 안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 사실 노인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시민복지예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성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안성 예산 중에서 9천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복지 예산 중에서 경직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었지만 여태까지 탄력적으로 사업적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에 행정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예산으로는 더 이상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시민복지예산은 공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윤치구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락을 혼자 계신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그 안부를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일자리도 850개 정도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 홈케어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생길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농민들이 생산한 쌀, 아욱 등 많은 농산물을 저희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에 더 기여할 것이다. 일석사조가 되는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시가 일부 지원하고 자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안성에서는 정말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시민복지예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일 누구? 이 복지가 왜 실감을 못하느냐,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복지를 정작 이용을 하셔야 되실 분들을 찾는 문제가 또 이게 달려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복지에 관련된 곳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관에다가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게 소통 부족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걸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이 장애인 복지인데, 제가 경기 창조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있을 때요, 거기에 이제 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취업을 나가요. 근데 그 취업은 그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단 취업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작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그 취업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막 제가 힘도 없는데 막 애걸복걸하고 울면서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이나 제도가. 또 하나가 오늘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어디 그 여행을 가셨는데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주간 보호, 요즘은 소아마비보다 지체 장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다 보면 부모가 다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 이 동부권과 서부권에 주간 보호 시설 좀 해달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이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이용할 때 이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서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